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81번째 시간으로 항소이유서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이유서2 유시민. 현 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의 사법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여학생 축화행 사건 때처럼 이점 때문에 가짜 학생의 범람 현상을 방관 또는 조정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 석상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 행사를 하면서 학생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탄로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주장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엄밀한 사찰행위 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인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 적대적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연한 정치적 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인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 아니라 그 이전의 어떤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 9월 11일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을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 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의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 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 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사실의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 종료 다음 날인 9월 28일 전 학도 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용과 뒤늦게 불합치 사건 대책위원장을 겸직한 사회대 학생회장 오재영 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 발생적 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 사찰 및 정권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 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 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자체적으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 당국은 이정우, 백기영, 백태훈, 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 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고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 없이 강제연행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 진술 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 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 사건의 수사 결과를 도와 각 신문, TV, 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3명의 외부인을 강금 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북학생 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 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 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 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 공소장 및 관련 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 경찰 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강부회 짐소봉대 날조 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 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비조직적 우발적 의도가 아니라 학생단체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감이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 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 정권을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의 주요 간부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곳에만 집착하여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개월이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 손택망 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 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짠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 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채 하더라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기는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의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 항쟁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재적 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재정학생인 서원기 씨의 부인 이경은 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에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을 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인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강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행범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춰내면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 정권의 정치적 업무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화시킨 일방적 편견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 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온 고문을 흉내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대됐다 손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호 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 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워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 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 조사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협의회의 사실상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과하여 학생운동의 전체 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는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기동 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년 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도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 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것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업무의 놀이기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 투쟁에 임해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거격
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